어저께 조국 교수가 부산민주공원에서 창당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뉴스 정리하고 관련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이 어제 고향인 부산을 찾아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4월 10일은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 심판뿐 아니라 봉합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 또 여기에 관련돼서 물어볼 내용들이 많은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네. 저죠? 이런 얘기 딴 데서는 못 듣습니다. 우리 방송이니까 가능합니다. 우리는 몰랐어. 별로 아는 게 없다는 거. 네. 근데 아까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방송 시작 전에. 네, 의외로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조국 장관님이 우리 윤 비서관님하고 별로 안 친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안 친하다고 하기에는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이거 윤재관 후보께서 항의를 항의라는 그 페이스북 글을 쓰셨는데, 문화일보가 화요일에 조국, 친조국 3인방 민주당서 출사표 컷오프 된 조국 신당 갈등. 저는 궁금한 게 진짜 해제도 너무한 기사죠. 친조국 3인방은 누가 결정한 건가요? 본인들이 전 친조국 3인방 5명입니다라고 조선일보에서 얘기하잖아요. 처음으로 그 3명을 묶어줬고요. 조선일보가 묶어준 3인방이구나. 왜냐면 총선에 출마하는 조국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을 했던, 그러니까 네. 조국 민정수석실에서 보좌관 역할을 했던 3명이 출마를 한다. 어떻게 조선일보가 묶어준 그 형제들 마음에 드십니까? 그럼요. 근데 정말 보니까 컷오프 되면 조국 신당 간다라고 아주 대놓고 기사를 썼어요. 근데 이게 지면 기사예요. 네. 그러니까 지면 기사란 얘기는 발표 전에 이미 이 기사를 작성해서 인쇄 넘겨서 네. 저녁 시간에 그냥 나가라고 윤정기 돌린 거거든. 이거 인터넷 아니고 지면 신문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아침에 돌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석간이니까. 문화를. 발표하기도 전에. 예. 그래서 정말 너무한다. 근데 그 내용에 뭐 다른 얘기는 없어요. 다른 얘기는 없고 그냥 제목에만 제목 장사를 지금 한 건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민주당의 후보가 되기 위해서 1년 넘게 열심히 뛰어다닌 사람을 컷오프가 지금 발표도 안 됐는데 컷오프를 운운하는 건 정말 해제도 너무한 거지. 인간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의 가장 기본도 안 돼 있는 거고. 확인도 전화도 안 했죠? 저한테 전화조차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전화 시도 자체도 안 했어요. 뭐 기내야? 이 기자는? 기사가 그러니까 났네. 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거는 기본 언론의 가장 기본은 이거 빨리 고발해요. 5천짜리는 되겠는데? 오늘 오전까지 제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오늘 보도를 통해 지면 보도를 통해서 정정을 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에서는 항의를 했죠.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신당을 갈 것 같은 나의 워딩이 있었냐, 아니면 나의 행보가 있었냐, 무엇이 있었냐. 근거가 뭐냐? 근거가 뭐냐. 대봐라. 없어요. 그러면 나랑 통화를 했냐, 아니면 문자를 보냈냐. 없어요. 그거 왜 썼냐? 그냥 썼대요. 그냥 썼대요? 자기가 이럴 목적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나왔대요. 얘는 기사를 그냥 무의식 속에서 쓰나 보네. 오늘 신탁을 받아가지고. 뭔 소리야? 그리고 발표도 하기 전에. 나 진짜. 아니, 이거는 정말로 심각한 게 어떤 정치인이 어떤 출마를 앞두고 있으면 정치적인 그 결사체를 어디를 선택하고 어디를 통해서 출마를 할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이 새끼들. 그러니까 당이 엄청 중요한데. 조국 신당 없었으면 컷오프 돼서 이준석 당 간다고 했을 수 있어. 아니, 그러니까 키우고로 시작하는 그 단어 자체가 갖는 이 사람들의 반응도 있는 것이고 대단히 악의적으로 지금 어떤 후보에 대해서, 3명의 후보에 대해서 사실은 그 악담을 퍼붓는 것이고, 이 경선 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다른 후보들이 얼마든지
이 압소문을 낼 수 있는 좋은 근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거 그냥 진짜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그냥 썼다라는 말이 안 되는 게 저도 그렇습니다. 그냥 어. 썼다라고 하는 말에 나는 저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자가 저널리즘에 입각해서 기사를 쓴다는 거는 신입 기자일 때 철저하게 교육받은 부분인데 신탁을 받고 썼대잖아. 신탁을 받고. 아니 김건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럼 저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이 3인방이 컷오프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쪽에서 네. 일부러 쓰지 않았을까? 네, 그랬겠죠. 아니, 네. 거꾸로 물어볼게.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고 컷오프 봅니다. 되면 민주당 탈당할 거예요? 뭔 얘기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해. 제가 어제 무슨 얘기잖아. 그러니까 저가 어제 그 여러 기자들을 통해서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아, 그치? 예. 오빠 기자들도 나랑 똑같이 물어보잖아. 기레기 수준이야. 근데- 똑같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 질문은 자체가 정말 인간이면 그런 질문을 하기 어려울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네. 기자이기 전에 인간이면 컷오프라고 하는 그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지금 절망적인 상황을 그러니까. 단정해 놓고 이미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너 어떻게 할래 물어보는 게 그게 말이 돼요? 언론의 자유와 취재 범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느냐. 좀 너무하지 고발해, 않나. 고발. 요거 최소한 두당 3,000씩 해갖고 9,000 정도, 네, 뽑아낼 수 있어요. 근데 네. 이거 해봐야 아니, 500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어? 500짜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민주당을 24년 동안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민주당을 계속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1년 넘게 우리 의왕과천 주민들께 민주당의 후보가 되고 싶다고 계속 얘기해왔던 사람인데, 제가 어떤 정치적인 이러한 선택에 있어서 제가 했던 말, 그동안 했던 것들을 완전히 저버리면서 할 만큼의 야바이 정치를 하는 사람 아닙니다. 조국 장관이 작년 연말부터 꾸준하게 본인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올 때, 그때부터 예상됐던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민주당 복귀, 신당 창당, 또는 무소속, 출마, 또는 새 진보연합에서 무슨 싱크탱크 내지는 비례당. 어떤 민주당이나 진보 세력의 승리를 위한 일종의 백의종군 이런 얘기들은 다 예상 시나리오로 쭉 나왔어요. 근데 결국 최종으로 선택한 거는 신당 창당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정권하고 싸울 수 있는 일종의 새로운 세력의 규합 내지는 그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 근데 이제 이걸 놓고 다 지금 언론들이 쓰고 있는 프레임은 자, 이제 민주당이 분열했다예요. 그래서 이제 조국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민주당 안에 있었던 지지층들이 조국에 흡수되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폭락할 것이다 라고 지네들끼리 프레임을 써내고 있습니다. 근데요, 똑같은 거야. 자, 1번 찍을 사람, 2번 찍을 사람을 해보자고요. 민주당 적극 지지층과 그 다음에 국진당 적극 지지층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적극 지지층이라 그러면 비례가 누가 나오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나는 그냥 1번 찍고 올 거거든. 저것들도 2번 찍고 갈 거예요. 그럼 지금에 있는 이재명의 민주당에 있는 지금 200만이 넘는 당원들과 지금 77%도 훨씬 넘겠지만 민주당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조국이 나왔다 그래서 갑자기 나 1번 13번 찍을라네? 라고 할 사람은 제가 봐서 0.5%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누가 나오느냐도 아직 안 정해져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도 안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비례정당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벌써 민주당 반쪽 난 것처럼 얘네들은 기사를 치고 있는 그런 게 거야. 어딨어. 그리고 생각해보면 지난번에 그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석인가 했어요. 해석이죠. 네. 네. 그래서 열린민주당에 있던 사람들이 믿을만 했잖아, 그래도. 제일 낫지. 제일 잘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민주당으로 끌어들여서 의원직 다 날려버렸지, 민주당이.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나온지도 봐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 됩니다. 근데 조국 장관이 신당 만드는 거 누가 말릴 수 있어? 말릴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선택한 그럼. 길이니까. 그래서 조국 장관이 이 길을 나선다고 해서 얼마나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지 몰라요. 벌써부터 출마선을 어저께 했는데 7%가 나온다라고 하는. 아, 그래요?
그런 게 있어. 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는 언론 기레기들도 있어요. 아니, 조사를 언제? 모르겠어. 뭘 근거로 했는지도 모르겠어. 지금 7%가 나온대. 아직 당 이름도 안 줘. 당이 금도 안 정했는데. 아니, 누군지도 모르는데? 조사 자체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제 창당 선언을 했는데 조사를 받고 우리 지금 그리고 기레기들 바로 안에는 신기 있는 애들이 신내림 받은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네. 그래서 그만큼의 그게 중요한 게 뭔 줄 알아? 그 7%가 민주당에서 빠져나온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국힘당하고 역전이 돼요. 아. 아이, 진짜. 산술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지금 쟤네들은 리얼마트 같은 그 사기꾼들 같은 경우에는 뭐 38대 37로 붙었다고 얘기들 하고 정상적으로 있는 그 지지율층 안에서는 보통 8%에서 9% 정도 민주당이 앞선 걸로 나오거든요. 1m 사람이 대통령실 갔잖아요. 네. 근데 지금 조국이 나타남으로 인해 갖고 민주당에 있는 지지율이 7%가 빠져가지고 순수하게 민주당 지지율만 쏙 빠져가지고 지금 국힘하고 민주당이 역전 내지는 비슷한 수준이 됐다는 거야. 여론조사에 응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꼬리표를 달아놓고 지난번에는 어떻게 응답했고 이번에는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아니 어제 오후 3시에 나왔는데 무슨 여론조사가 가능하냐고. 김호님께서 교재 1일차의 등남 등려 소식이라고. 이미 아니, 아니, 만나갖고 차하고 MBTI만 물어봤는데 유치원 알아보고 있는 거지. 이미 애 나갔고 학교문을 계획까지 끝난 거야 시부라 이것들은. 유치원 대기 걸어놔야 되거든요. 맞아요. 세상에. 정말 아무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어떤 형태로든지 지지율 변동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어떠한 지지율 변동이 있다고 한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나는 열렬한 민주당 지지층인데 조국이 나왔으니까 나는 1번은 지역구 찍더라도 13번은 조국을 찍어주겠네 이런 사람은 별로 없고요. 차라리 중도층에 있는 사람 또는 저쪽 층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야 내가 지역 국회의원 하도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찍기는 하지만 내 비례대표표는 도저히 못 주겠다. 나 이거 제3지대 준다고 치면 나 그중에 조국 줄래 라는 쪽에 오는 표가 있으면 있지. 민주당 열혈 지지층에서 빠져나가서 나는 조국 찍겠네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조국 지지층 아니지. 근데 저는 제 생각에 이렇게 조국 장관이 이 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사실상 1대1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거는 뭐냐면 지역구에는 안 나가겠다는 거의 그런 소리고 그렇게 되면 비례로 간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조국 신당의 비례 정당에 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훨씬 좋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훨씬 그 유권자한테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우리가 지지하는 사람들을 앞순위에 밀어 넣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거는 훨씬 지금 더- 진보연합 신당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예? 그 어설픈 뭐 팸이나 어디서 네. 듣도 보도 못했던 시민운동가 데려다 놓고 이 사람 할 테니까 우리한테 비례 주세요. 퐁당 주세요. 아구가 안 맞는단 말이야. 눈높이가 틀려졌어, 지금은. 저는 인물 보고 투표할 겁니다. 나는 내가 일 시키고 싶은 일꾼이. 저도 인물 보고 할 거예요. 인물 보고 할 거예요. 나는 무조건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조국 신당이 생겨지고 나면 물론 조국 신당에서 이제 지역구를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만한 역량까지 갖추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비례 신당으로 했을 때, 자, 누구랑 할 거냐? 누구를 앞순위에 내보낼 거냐? 조국 장관이 좀 시원하게 일찍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사람 1번으로 내겠다. 뭐 나오면 그때 우리가 근데 그 과정도 사실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야 될 거니까 바로 이렇게 뭐 지목하듯이는 어렵겠죠. 그런데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는, 박홍근이, 아이씨, 홍근당은 네. 이씨. 이 법사위 갖다 팔아먹었던 분명히 원내대표 공학 때는 안 준다 그러다가 법사위 팔아먹었던 박홍근이 지금 이 신당 TF를 하고 있는데 조국 신당하고는 절대 절대는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연합 안 하겠다고 연대 안 하겠다라고 미리 던졌어요. 근데 누가 한대?
알았다. 애초에 할 말 없어. 우리도 홍군 당근이 안 믿는다. 어차피 홍군 당근이 저러고 한다고 치면 내가 봐서 이거 파토날 가능성 높아요. 난 홍군 당근이 절대 안 믿어. 본인이 한 짓이 있는데. 그래서 홍군 당근이 친당연합이라고 무슨 짓을 하든지 당원들과 당대표 지도부가 이 수용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홍군 당근 혼자서 결과적으로는 아무 성과 못 내고 진보연합 비례 공조에 대한 거를 무너뜨리는 짓거리를 하게 될 아니, 거라고요. 그리고 홍군 당근이 너 사실 양심도 없어. 그렇게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힘을 몰아줬잖아. 너 원내대표 할 때 진짜 좀 잘해보라고. 당원들 목소리 귀 좀 그리고 키워달라고. 분명히 약속했잖아. 법사위 안 넘긴다고. 근데 진짜 홍군 당근이 네가 그렇게 당원들 뒤통수를 쳐놓고 어디다 대고 지금 큰 소리야. 아주 그냥. 그리고 사실은 이 사람이 혼자 이거 얘기한 거예요? 개인이 한 거야? 아니면은 당을 대표해서 얘기를 한 거야? 이것도 약간 불분명해요. 아니 얘기도 안 해보고 조국 신당을 안 하겠. 조국 신당도 안 해. 할 것 같았으면 민주당 들어왔지. 뭐 당에 물어본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입장도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냐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결국 이러면서 분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 만약 이삭을 죽는다고 치면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차피 찐1과 찐2는요 둘 다 112 찍어요. 나머지 1이든 2를 찍고 나서 비례에 대한 표를 주기가 애매한 사람들이 그 그렇죠. 선택지를 용해인, 이준석, 뭐 조국, 뭐 그 이외에 이만이라든지 또는 뭐 빤스 목사 이런 걸 했을 때 누구를 선택할 거냐라는 거지. 애초부터 지금 112 찍을 사람들은 변동 없고요. 내가 비례표는 딴 데다 줘서 내가 뭔가 의사 표현을 하고 싶은데라고 하는 사람들이 원래부터 한 15%좀 있었어. 국회의원 선거 때는. 그죠. 왜냐면 그전에는 뭐 통합진보당이나 이런 정의당에 정의당이나 이런 쪽에 근데- 표를 주려고 원래부터 마음 먹고 있었던 사람이 15%는 있었다고. 그 표를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줄 거냐는 거지, 그러면. 근데 이제 뭐 저기 뭐지? 정의당은 이제 끝나고 끝났기 보니까.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그 표를 예를 들어 조국 신당에서 정말 많이 끌어온다고 치면 몇 번을 얘기해요. 조국 신당이 끌어온 사람들 또는 조국 장관이 하는 정치가 윤석열 한동훈 돕기 위한 정치를 하겠냐고, 최소한. 응? 그렇죠. 그런 정치는 안 하겠죠. 안 하고. 개혁 진영의 체력을 더욱더 강화시켜주는 일을 하겠죠. 그럼요. 당연히. 그럼요. 네. 그러면서 더 크게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민주당의 본진에 대해서 절대 부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데 민주당이 하기 어려운 일들, 그리고 조금 시간이 필요한 일들을 조금 더 선도적으로 하면서, 보다 우리 사회를 더 개혁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한 자신들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분열이라는 시각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더 크게 되는데 대해서 장애물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민주당으로 출마하시는 예비 후보님 계신 데서 이런 얘기하기 좀 죄송하고 민망하긴 한데 저는 할 말을 해야 되겠어요. 저도 민주당 권리당원으로서. 저희가 이재명 대표 믿고 가자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지만 이재명 대표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또는 이재명 대표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민주당 내에 수박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다는 거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그 기득권 포기 안 하고 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밖에서 아무리 그들을 쳐내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그들 스스로가 계속 위장하면서 아니에요. 저 친명이에요. 이러면서 아니에요. 제가 양평고속도로 관련해가 얼마나 잘 따졌는데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러면 다시 배지를 달아. 난 그렇게 다시 배지 다는 사람이 적어도 60에서 70명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저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일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공천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거 안 됐을 경우에 저는 외부에서 개혁적인 사람들, 일 잘하는 사람들, 용해인 의원 같은 사람들 저는 있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차원에서 바라보자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전 드리고 싶어요. 자꾸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만난 거부터 묶어가지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이용해가지고 또는 뭐해? 탁현민이나 뭐 이런 본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들하고 영향력을 발휘해가지고 말하자면 이재명을 견제하기 위해서 조국 장관에게 정치를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루머를 내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워딩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갈아였고 지금 제3세력 또는 신당에 관련된 개혁신당 또는 진보신당에 대한 얘기를 하는 여러 사람들 중에 민주당 중심을 위해서 민주당을 돕기 위해서 정치하겠다고 하는 사람 딱 둘밖에 없어요. 조국과 송영길. 두 사람 빼고 나머지는 다 민주당을 비난하면서 민주당에 문제가 있다고 욕을 하면서 분배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용해인 의원은 이제 개혁의 파트너로서 민주당을 인정하고 있죠. 아니, 하고 있으면 정당한 동업을 하자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왜 1%짜리가 지금 하고 점령군처럼 들어? 아니, 용해인 의원이 그 국회의원으로서 민주당이 아니었지만 굉장히 쓴소리 많이 하고 반윤연대로 같은 이렇게 포지션을 취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와가지고 15석 내놔요 하는 용해인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네. 봐봐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을 찍고 김건희를 찍고 이 정부의 잘못된 걸 규탄했다 그러면 우리가 물리적 시간으로 보나 강도로 보나 용해인보다 덜 했겠어? 우리 매일 2시간 동안을 씹어갖고 원님은 의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의 강도나 독한 걸로나 횟수로 치더라도 그럼 우리가 내가 제일- 훨씬 더 많이 했어. 우리라고 하지만 내가 제일 강해. 그래, 네가 제일 먼저 가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용해인이 시원하게 말 잘한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민주당은 못하고 있는데 용해인은 잘한다라는 용도로 기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민주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근데 하는 거야. 우리가 씹잖아요. 저 새끼는 친명이고 친민주당에서 저런 방송한다고 그러고 씹어요. 똑같이 욕을 하는데. 그래서 용해인을 칭찬하면 민주당의 무능을 돋보이는 방법으로 쓰는 거고요. 용해인이 뭐라도 민주당 인사나 민주당의 정책에 대해서 반감을 던지잖아. 켜봐라 저봐. 진보에 있는 용해인도 저렇게 민주당 비난한다. 그 용도로 쓴다고요. 그럼 용해인에 대한 스포트라이트가 민주당을 위해서 만들어진 스포트라이트겠어요? 결국 밖에 있는 박지원이랑 뭐가 다르냐고. 아무튼 저희는 인물 보고 뽑을 거고요. 어떤 인물들이 등장할지 좀 지켜보자고요. 보시죠. 네. 난 사실 너무 궁금해.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오면 나는 신랄하게 욕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제일 걱정되는 사람은 이낙연이하고 한동훈이에요. 이미 시작한 지 반나절 만에 7%야, 지금. 뭐라고요? 조국 씨. 조국 신당이 이미 7%야, 시작하자마자. 그쪽에서 똥줄 탄다고? 그럼 미치지. 왜? 어차피 제로섬 게임이거든, 제3지대는. 조국이 지금 7%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낙연 모여있는 저쪽에 개미당인가 개신당인가 뭐 아무튼 이 개신당인지 개미당인지 얘네들은 이미 혼자서 시작한 지 반나절밖에 안 되는 조국 신당에 밀리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지금 그나마 제3지대 그리고 뭐 보수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민주당을 연맥이려고 하는 한동훈이 길을 쓰고 조국 씨래. 지 상사였던 사람한테 조국 씨 같은 사람 나오면 안 된다고 거품을 묻는 게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나왔기 때문인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투표는 꼭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투표가 최종 조국 신당에 찍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1번 찍어야죠, 당연히. 아니 인물 보고 그냥 찍고 싶은데 찍지. 왜 투표를 포기해, 멍충하게? 그럼. 투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최선을 선택하면 좋지만, 최선이 없을 때는 뭐다? 사악을 선택하는 게 투표입니다. 민주시민의 권리. 이걸 왜 포기합니까? 그리고 제대로 된 민주시민이라고 할 수 없어요, 투표를 포기하면. 그러니까 투표에 이기고 싶으면 찍고 싶은 후보를 내놓으라고. 그렇지. 유권자가 찍고 싶은 후보를 내놓으면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굳이 이 사람을 찍어주세요, 밀어주세요. 그러면서 이 사람 조금 때는 묻었지만 이 사람 약간 수박 풋내는 나지만 이 사람이 과거에 잘못했지만 그래도 찍어주세요. 이거는 상도이 아닌 거 아니야?
상품에 하자가 있는 걸 왜 팔라 그래? 이제 그런 물건 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 나 근데 수박은 싫어요. 대놓고 얘기했잖아. 수박은 배지 달아줘봤자 가서 우리 뒤통수만 친다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공천 개혁을 이재명 대표는 꾸준히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는 2부 순서에 이어가도록 하죠.